기후변화랑 싸우려고 만든 기술이 오히려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좀 역설적이죠?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딜레마, 그리고 그 해법인 지속가능한 컴퓨팅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실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매년 뉴델리를 뒤덮는 그 끔찍한 스모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년 여름 겪는 그 살인적인 폭염 같은 거요. 맞아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나 먼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됐죠. 근데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요. 먼저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부터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날씨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날씨 패턴, 탄소 배출량, 해수면 온도, 이 모든 걸 데이터로 보고 분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도대체 이 기후 문제라는 게 왜 이렇게 모델링하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까다로운 걸까요? 지구는요, 사실 모든 게 다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 바다, 빙하, 또 우리 같은 생명체까지 전부 다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거미줄 한쪽을 살짝 건드렸는데 거미줄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조치 하나가 어디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 문제를 풀려면 우리한테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위성사진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방대한 데이터를 싹 모아야겠죠. 그리고 둘째, 페타바이트,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스토리지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도구가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상당한 환경적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그 도구가 바로 고성능 컴퓨팅. 우리가 줄여서 HPC라고 부르는 겁니다. HPC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 수백, 수천 대의 컴퓨터를 하나로 묶어서 마치 거대한 슈퍼컴퓨터 한 대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냐고요? 바로 미래 기후를 수백, 수천 번씩 디지털 세상에서 미를 예측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역설이 등장합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소방호스가 필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방호스가 작동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버리고 또 다른 열기를 뿜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더 똑똑하고 또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공동책임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비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AWS 같은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아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최신식 아파트 건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단열도 잘 되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게끔요. 하지만 여러분이 입주해서 살면서 자기 집 불을 타놓고 다니는 건까지는 책임져 주지 않죠. 그건 입주민, 즉 고객의 책임인 겁니다. 클라우드도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PUE라는 지표인데요. 전력 사용 효율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쓴 총 전기 100 중에서 실제 컴퓨터를 돌리는데 얼마나 썼고 냉방이나 다른 시설에 얼마나 썼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정말 전기를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썼다는 뜻이죠. 보시는 것처럼 AWS 같은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설계 단계부터 이 PUE를 낮추는데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일본 데이터 센터와는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엄청난 효율,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같은 하드웨어 설계는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까지 직접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그라비톤 같은 칩은 기존 칩보다 전력 효율이 훨씬 좋거든요. AI 모델 훈련이나 추론에만 특화된 칩도 따로 만들고요. 마치 우리 스마트폰 칩이 배터리를 오래 쓰게 설계되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칩도 딱 필요한 작업에 맞게 최적화해서 전력 낭비를 아예 원천적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기술들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는데요. 이 모든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인도 북부의 이 지역은요. 대기 오염이 WHO 기준치의 10배를 넘어서면서 매년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그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이 벽돌 가마입니다. 건설에 쓰는 벽돌을 굽는 곳인데 문제는 이게 수천 개가 넘고 제대로 등록도 안 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어디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워졌죠. 이게 바로 그 어려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저해상도 위성 데이터로 보면 그냥 주황색 얼룩처럼 보이죠? 이게 벽돌 가마인지 그냥 다른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고해상도 이미지를 보면 아, 이게 벽돌 가마구나 하고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죠. 문제는 이 고해상도 이미지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넓은 지역 전체를 비싼 고해상도 이미지로 다 덮어서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비용이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그래서 옥스퍼드 연구팀이 정말 똑똑한 방법을 썼습니다. 2단계로 나눠서 접근한 건데요. 1단계에서는 일단 무료로 풀린 저해상도 데이터에 머신러닝을 돌려서 벽돌 가마로 의심되는 후보지를 3만여 개 찾아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바로 그 후보지들만 콕 집어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정말 효율적이죠? 이런 복잡한 분석을 그것도 대규모로 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무려 120만 장에 달하는 위성 이미지를 처리해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컴퓨팅 자원을 빌려 쓰는 효율적인 클라우드 방식 덕분에 만약 이걸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다면 걸렸을 시간보다 무려 17,000시간을 절약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컴퓨터 한 대로 거의 2년 내내 쉬지 않고 돌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프라 비용을 무려 80%나 절감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돈을 아꼈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예전 같았으면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 비용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못했을 이런 중요한 연구를 이제 더 많은 과학자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연구팀의 한 전문가가 남긴 이 말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고 AWS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네, 옥스퍼드 대학의 사례 정말 인상 깊죠. 자, 그렇다면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직접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컴퓨팅을 위한 청사진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작업에 딱 맞는 도구를 고르는 겁니다. 망치로 해야 할 일에 굳이 톱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기존의 HPC 환경에 익숙해서 모든 걸 직접 제어하고 싶다면 패러럴 클러스터를 쓰면 되고요. 복잡한 작업 스케줄링을 그냥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면 배치가 좋겠죠. 또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연구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모든 걸 다 알아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쓰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딱 맞는 도구를 써야 효율은 최고로 높이고 낭비는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핵심 원칙들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 고성능 컴퓨팅도 얼마든지 지속 가능하게 또 빠르게 쓸 수 있다는 것. 둘째, 옥스퍼드 팀처럼 공개 데이터를 먼저 활용해서 불필요한 데이터 저장과 전송을 줄이는 것. 셋째,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패턴을 분석해서 스토리지를 최적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절대 오버스펙으로 하지 말고 내 작업에 딱 맞는 만큼의 컴퓨팅 자원만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바로 이 원칙들이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훨씬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벽돌 가마를 찾아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던 수천 개의 오염원까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면 과연 이 강력한 데이터 기술과 지속 가능한 컴퓨팅의 힘으로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